한시소과교재 온라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재를 함께 보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 계승선양대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이건 역시 난고 선생 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단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삼측에 걸려 있어요. 하삼측. 하삼측이란 바로 뭐냐? 알로 석자가 다 측성이라는 겁니다. 자, 일, 떡술밥에 니을 들어가죠. 일, 별, 여기도 니을 들어가죠. 후, 입이 쭉 빠지죠. 후. 그래서 일, 별, 후, 석자가 측성. 그래서 아래로 세자가 측성이다. 이걸 하삼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삼평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숙지해야 될 글자가 또 있습니다. 내가 숙지해야 된다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수첩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머리에 입력이 될 것이요. 수첩이 없는 분은 기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시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상에 네이버나 어디나 다 들어가서 지압 유동열 치면은 한시에 대한 자료는 다 나옵니다. 네, 한시에 대한 자료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갱자는 다시갱 하면은 측성이요. 일경, 이경, 시경, 때경 할 때는 갱하고 경하고 벌써 발음이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평성이에요. 이 글자 한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자도 되고 경자도 돼요. 그러면은 갱상음은 다시 서로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측성이지요. 그런데 사경, 삼경, 오경 할 때는 시경이니까 평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측성이기 때문에 하삼평이 안 걸립니다. 예. 여기 이 줄은 이상이 없어요. 이쯤에서 이거는 경자하고 갱자는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 시인수첩, 지암이 만든 시인수첩에 갱자를 찾아 들어가 보세요. 한글로 갱자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갱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갱자줄에 측성이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별표를 해놨어요. 하얀 별표 해가지고 이걸 경으로 표시해놨어요. 이 글자를 하얀 별표에서. 그럼 평성이라는 거예요. 발음이 틀리면서 평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점 양기하시고. 그럼 반대로 경에 가서 찾으면 이게 뭘로 되어 있을까요? 까만 별표. 경에는 망고의 평성인데 발음이 갱으로 나면 까만 별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아까처럼 방금 했던 것처럼 오원 절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고치고요. 자, 여기 하삼측 걸린 거는 어떻게 고치느냐? 금조의 이별 후 하면 되잖아요. 떠날 이자. 자, 간단한 거예요. 이별 후 하면은, 자, 측.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삼측 면했잖아요. 금조의 이별 후 하척 행상봉이냐? 어느 곳에서 서로 다시 만날까? 이거는 누구하고 했을까요? 난고 김상갓이 옛날에는 한량이다 하면은 여성들이 수없이 따랐어요. 그러면은 방랑 생활할 때에 여러 여인들과 논일 때 헤어지면은 서우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로 허용이 안 되죠. 하처 갱상봉이냐 하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고 가는 발길을 더디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해서 결론을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전기니까 이 글 두 개 이거 한자 딱 고쳐가지고 두 줄을 만들면은 좋은 오원 절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눈물루자를 하나 해봤어요. 자, 눈물은 엉키기도 하지만은 흐르는 거예요. 예, 흐를 유자. 그럼 벌써 연법이 맞잖아요. 자, 측, 평 왔네요. 그럼 여기 측만 하나 오면 되는 거예요. 자, 흐르는 눈물. 흐르는 눈물 어때요? 문득 흐르는 눈물. 두 눈에 문득 눈물을 흘리더라. 누가요? 여인이 헤어지기 싫어서. 평, 측 하나 왔네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평이 온 것보다는 평측을 섞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칠연율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원 절구를 연마하고 차후에는 또 내가 칠연 절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율시에 들어가면은 개측두 개평두라 해서 다 측성이 오는 글자가 위에 있어도 안 되고 개평도 다 평성이 오는 글자가 위에 쫙 나열되어 있어도 낙제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오원절구부터 여러분은 이러한 거를 주의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오원절구, 칠연절구에서는 절대 이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점만 아시고. 자, 이거는 어느 운통에서 냈을까요? 동자통에서 낸 겁니다. 동자통. 자, 동통에서 낸 거예요. 동통에서 낸 거예요.
봉자. 자, 그 다음에 동자통에 지팡이 공자가 있어요. 아까는 지팡이 장자였는데 이번에는 지팡이 공자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수첩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지팡이 공하고 찾아 들어가면은 평성은 이쪽에 지팡이 공하고 나와 있고 측성에 지팡이 장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첩만 열어보면은 높게 쓰려면은 아까 요거 쓰고 낮게 쓰려면 요거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명사에 가서 찾아야지 형용사에 가서 찾으면은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와요. 형용사, 동사 같이 엮어놨고 명사 따로 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에 가서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먼 공, 단공, 죽공 다 돼요. 근데 지팡이 공자는 대죽자가 대죽자 들어있으니까 뭐 대지팡이로 생각하고 단공 달아도 상관없어요. 단공. 짧을 단자 단공. 단공. 자, 운자부터 달아 올라간다 했죠. 단공. 그러면 시의 운주, 신시의 운주 지팡이 공자 딱 통통에 지팡이 공자 찾으면 단공, 장공, 희공, 벨로무 공자가 다 위에 붙은 글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글을 지시면 돼요. 단공. 단공이 어때요? 단공이 빠를 수는 없죠.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더디어. 아예 예쁜 여인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고향 가는 길이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지팡이 끌고 빨리 가야 되는데 더딘 거예요. 왜 더뎌요? 여인네 때문에 더디는 거지.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단공이 더디더라. 여인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운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까 하삼평은 안 된다 했는데 상삼평이 왔네요. 이건 허락이 됩니다. 상삼평. 또 칠언에서 중삼평도 해당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봉요학설을 또 이사부동, 이륙동만 정확히 지키면은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원절구에서 아까 한일자 써갖고 일별후에서 하삼측 걸린 거 안 되고 하삼평 걸린 것도 안 되지만은 상삼평은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2쪽 보겠습니다. (62쪽에) 현재 연법에 맞지 않는 곳은 몇 번인가요? 하고 나와 있어요. 62쪽에 현재 연법에 맞지 않은 것은 몇 쪽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자통.
중조 동지수기요. 뭐야? 동지수기요. 여기서는 비자, 의자 역시 운자입니다. 미통이고요. 자, 여기서 연법에 틀린 것 드러나잖아요. 평, 측, 평이 와야 되는데 같을 자는 망고의 평성이에요. 이게 망고의 평성. 여기가 축이 와야 되는데 평성이기 때문에 연법에 틀리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연법에 틀린 것을 골라내시오 하면은 기승전 몇 번째 자 염이 틀리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연법에 맞지 않은 곳은 몇 번인가요? 하고 교재에 내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정확히 가려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화상 강의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으면 또 보고 계속 보시면은 글 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서 고쳐보겠습니다. 또역자를 밑으로 내려주고 여자를 올려도 되고 인생은 항시 이와 같더라. 항약차라. 그렇게 해도 여기서 자,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인생은 항약차라. 중조는 한 가지에서 자는데 날이 밝아지니까 각자 날아가더라. 인생도 항시 이와 같더라. 자고 나면은 애들은 학교 가죠. 어른들은 직장에 가지요. 다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저녁이면 또 봉지수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필 누점이냐. 이 글 내용으로 봐서 이것도 역시 여인하고 헤어질 때 진 글이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옷에 눈물을 적시느냐. 자, 여기서 한자 고치니까 두자, 이것까지 하면 두자 고치니까 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측, 평, 측.
평, 측, 측, 평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함정은 아까 같을 여자 쓰는 데가 이게 함정이다. 그러면은 거기 그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를 아까처럼 또 역자를 넣어가지고 그냥 약차하고 고쳐놓으면은 어떻게 된다? 글자 적게 고치려고 한자만 고치면은 하삼측이 걸려요. 하삼측. 약, 차 다 높이잖아요. 그래서 두 자를 고쳐서 연법도 맞추고 하삼측도 피하고 해서 해보는 거예요. 또 밑에로 가면은 또 연법이 맞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약도도 틀리게 만들어 놓고 약도 틀린 곳을 찾아보시오. 또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약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아까 역여차 있는 데는 맞는데, 거기는 약차로 했을 때는 동그라미 안에 까맣게 칠해줘야 돼요. 여차에서 약차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끝에 반격에 대해서 또 글을 보겠습니다. 그 반격도 성조 표시하고 글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요. 녹화 들어갑니까? 네. 이번 역시 62쪽 제일 하단에 반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연법에 맞지 않은 두 곳은 그렇게 해놨네요. 자, 이거는 문통에서 냈습니다. 문통인데 그 현재 과거에는 이렇게 시를 지었지만 현재에는 이걸 허용을 않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자가 측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측성이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쭉 앞선에 공부한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측성 나오면 여기는 평성이 나와야 돼요. 이사가 부동이 돼야 돼. 이사부동. 근데 이사동이잖아요. 측성, 측성. 또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현재 법칙으로 봐서 세조자가 둘이잖아요. 세조자가. 이거는 이 난고시를 시집에 옮기는 사람이 오타를 친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때 시류에 맞게 이런 거는 허용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세조자를 2개를 넣어서 지치는 안 했을 거다. 한 줄에 2개, 3개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조자를 첨냐 쓰고 결론에다 또 세조자를 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고, 이 글에 보면은 까맣고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표시가 아본 천상조인데 동그라미 표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 2개가 돼 있어요. 여기는 측이고, 그러면 상자는 높은데 잘못됐죠. 그러니까 연법에 맞지 않은 곳 2곳은 하면은 연법 표시에서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 또 이사 부동인데, 이사는 부동인데 이사 동이 되니까 여기서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첫 줄에 상자는 측성이니까 여기를 까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까만 동그라미를. 그리고 세 번째 전구에 소자는 평성이고 우자는 측성이에요. 근데 바꿔놨어요. 이것도 바로 잡아 주시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걸 평성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여기가 잘못됐다는 걸, 어느 대목 잘못된 걸 정확히 짚어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끝털이 여기는 평성으로 해놨는데 조자니까 측성이죠. 당연히 이거 측성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오타일 확률이 많다. 자, 뭔 자를 이렇게 썼을까요? 까마귀 오자. 까마귀 오자를 그렇게 오타를 친 겁니다. 이 까마귀 오자하고 세조자가 비슷하니까 옛날부터 말 있어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아, 까마귀 오자가 맞지 어떻게 세조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까마귀 오자를 딱 쓰면 염도 맞고 동자도 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오군. 자, 그래서 야오군으로 바꿔보고 여기는 천상조를 가틀려자로 여기를 바꿔줘요. 가틀려자로. 그러면은 나는 본래 하늘의 새 같았어. 그건 뭔 말이냐? 자유로운 몸이었다. 해가지고 상유 오체운이라 항상 오체의 구름과 같이 머물렀어. 항상.
요거 평성이고. 여기서 평성, 평성, 측성, 측성, 운자. 운자는 동그라미 2개 치겠습니다. 항상 오체에 머물렀어. 근데 그날 밤따라 풍우가 악함으로 인해서 풍우가 악하더라. 그러니까 천상조 말하자면 하늘에 본시 놀던 새처럼 활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걸 여기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경이 되니까 자기 신세가 야조무리에 섞여서 즐기고 있더라. 야조무리에 섞이고 말았더라. 그러니까 이 오락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야조무리에 섞여 있어. 자기는 고상하다는 건데, 고상한데, 어쩌다 보니까 방랑객이 돼가지고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운전박대도 당해보고 하는 심정을 글로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장소를 가든 오원절구나 칠원절구나 또 나가서 오원율시, 칠원율시를 읊어낼 수 있는, 즉 칠보시를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려면은 열심히 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락. 앞으로는 까만 동그라미 치기 힘드니까 가위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시소과 교재를 토대로 한문의 조예가 깊고 덕망 있는 강사분들을 초빙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 학습으로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학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